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 지수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4월째 신기록을 또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잘 가고 있는 이유,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JP모건, 웰스파고 또 그에 앞선 알코아의 실적에 이어서 시티그룹까지 서프라이즈한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선 중국의 지표 예상치 부합한 데 따른 안도랠리 성격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만큼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곧바로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조금 키우는 듯했지만 지금 현재는 낙폭이 많이 줄어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디커플링이 다시금 시작된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를 받고 있는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만큼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선전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훨씬 더 코스닥 쪽이 좋아 보이는 날입니다. 업종이나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일 2차 전지주가 훨훨 날았다면 오늘은 중국발 호재성 뉴스에 태양광주가 반짝반짝 빛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1870선 등락이 이어지는 아침인데요.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로 흔들어 놓고 막판에 현물로 동시효과에 사는 그런 패턴이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도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오전까지는 이 순매수와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순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전일에는 또 코스피 쪽에서 좀 매수를 보이는 듯 하더니 또 이제는 오늘은 또 중소형 쪽에서 좀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 역시나 전고래일과 다르게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가 외국인도 최근에는 일단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주식을 사 모아가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이 외국인 수급으로 여실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선진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몇 번이고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진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 들어서면서 어닝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들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만연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부럽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 그리고 중소형 시장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은 어제와 동일하게 순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돼. 이 기관 창구는 보통 투신 창구와 연기금 창구로 좀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투신 창구는 순매수, 연기금 창구는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연기금 창구에 어떤 공격적인 순매수 포지션, 그리고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끔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관 전체적으로는 일단 순매수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 역시도 최근에 대응을 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소형 시장에서도 이 순매수 포지션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한순간입니다. 물론 선물 포지션이야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 현물 쪽에서의 전환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일단 최근에 장끝까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체크는 꼭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 시장에서는 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군요. 대형주 시장은 또 어제 좀 많이 오르면서 일단 대형주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포지션을 오늘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개인들이 잡은 포지션과는 아직까지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시장이 종반까지 좀 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개인 같은 경우 오늘도 좀 포지션을 반대로 잡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기관, 개인 순서로 속내를 한마디로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대형주, 오늘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 이 포지션, 포트폴리오 짜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이 포트폴리오,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른 변화 대응을 보여주는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제는 대형주로 든든하게 먹었고, 또 오늘은 중소형주로 좀 한번 든든하게 먹어보자라는 느낌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현물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선물로서 조금 더 개입하자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물량의 이 선물 쪽에서의 비중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현물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명히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오늘의 거울이다.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어제를 보고 오늘을 예측한다. 사실 물론 통계학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롱텀리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어제를 보고 오늘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를 거울 삼아 오늘을 대응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좀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맞지 않는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개인분들은 보통 이제 단계 수익 내는 걸 원하시면서도 어제를 비추어 오늘도 그렇게 됐거니 연속성을 기대하시죠. 그래 아주 귀한 조언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장 종합적인 전략을 짤 때 역시 어제 있었던 굵직한 이슈,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평가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7.5% 나온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르게 또 상승폭을 반납했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좀 합니다. 살만한 섹터, 괜찮은 종목까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지속적으로 좀 양호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 고가,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상황이 낮기 때문에 그러려니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어닝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여기서 옥석가리기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일단 7.5%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7.5% 시장 컨센서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시장이 좀 빠졌다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나오면서 GDP가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을 했다가 장 뒤로 갈수록 조금 대형주 시장이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곤 했는데, 일단 중국 이슈는 중국 당국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덜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투자자들의 눈에도 어느 정도 좀 립 서비스는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항고비는 좀 넘겼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이 중국은 그간 굉장히 고성장을 해오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고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고성장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상황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에 우리도 좀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연결고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좀 국내 증시가 발목을 잡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좀 고비들이 넘겨가면서 단기적으로나마 그래도 국내 증시가 좀 터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나 그렇게 맹목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한 1900포인트 선까지의 어느 정도 이 상승 제한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중국이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 중소형주 위주의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중소형주가 어제 좀 못 갔기 때문에 오늘 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과연 이 흐름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빗대어 봤을 때는 최근 장세 흐름은 연속성을 가지기는 조금 힘든 장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봉에 따라붙으시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한 템포 늦춘 음봉에 좀 공략해보는 전략들을 가지시라는 말씀.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조선업종이 그나마 좀 눈에 띕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일단 조선업종이 최근에 또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국내 빅3들이 이제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한 만큼 받겠다라는 태도가 돌변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익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대형주 중에 이 2차전지 관련된 삼성 SDI라든지 LG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 ESS라고 하는 이 전력을 좀 모아놓는, 전력을 저장해놓는 전력 저장 장치와 관련된 사업을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기적으로 충분히 이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이제는 조금 봐야 되는 종목, 대형주 중에서는 조선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최근에 오늘 좀 흐름을 보니까 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잘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의료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의의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들은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두는 업종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매매할 만한 sek터, 시장을 1900까지만 봐야 하지만 괜찮을 만한 섹터로 2차전지, 조선, 그리고 광의 넓은 의미의 바이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김구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도 이어서 짜보겠습니다. 주쌤 만나봐야 되겠죠?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전일 정말 다이나믹하더라고요. 243에서 시작했다가 240 깼다가 거의 종가는 245에서 마무리됐는데 우리가 이 연결했던 시간을 감안해보면 결국에는 매수 쪽이 맞았네요. 네, 일단은 속임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시장에서 그 매크로적인 지표, 대외적인 국내 부분의 변수도 발생되고 있겠지만, 속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때도 좀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개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손실이 나가게 만들면서 가져갈지가 좀 의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이제 주도 주체 자체가 없는 상태에 작은 가두리 박스권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역시도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디커플링 현상 쪽으로 반대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개인들의 시장 출발과 함께 선물 매수가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눌려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자마자 다시 지수를 급반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자체는요, 거의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기관계 쪽에서는 나홀로 매세가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죠. 자, 냉정히 우리가 파악을 하자고요, 수급을. 금융투자 쪽의 창구는요, 2박 3일에서 3박 4일 트레이딩 관점이 좀 들어오는 게 있고요. 제가 계속 기관 쪽의 수급 상향에서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투신 창구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바닥권에서부터의 선물 매수 누적 포지션 자체를 지금 끌고 다니면서 장중 자체도 보면 금융투자 쪽의 롤링 플레이보다는 좀 적은 규모의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기존의 누적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일 것 같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세이지만 글쎄요, 도대체 무슨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급하게 옵션 만기가 끝나고 콜옵션 쪽으로 들어오는지는 저도 정말 많이 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방은 한 분도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시장 출발과 함께 계속 똑같은 방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현 선물에서 모두 다 반끝 더 강하게 움직이려면 저는 이번 상승은 더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오후장에 1차 시그널이 보일 거고요. 지난 옵션 만기 수요일날 오후장에 소금효과의 진짜 상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장 오후에서 2시 넘어서 하나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강한 추세가 하나가 나올 건데요. 그게 상방이다
하방이다는 시크릿을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출발과 함께 매도 출발이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추세는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상단은요, 이렇게 245.10대 부근 정도로 보시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어제 자체가 뽑아낼 수 있는 자리에서 뽑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자체는 빅 이벤트가 없다라는 거, 그럼 쉬어갈 수 있는 찌글 장세, 변동은 좀 있지만 가두리 박스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밴드 자체는 243.25로 실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선물세가 방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수급 주체도 부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 밴드는 241.45 요 정도 열어두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자체를 잡아드릴 때 이제 넓게 잡아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포지션 자체도 좀 넓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전체 큰 그림상으로 놓고 보시고 오늘 큰 그림상으로는 눌린 매수가 유리하지 매도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이 한번 245 넘길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눌린 매수 쪽에 선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김종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이번 주는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업종별 실적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 수출업종에서 취약업종으로 전락했다가 최근 다시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1분기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0년, 2011년 경쟁이 치열했을 때 저가로 수주했던 물량들이 대부분 2분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적 전망치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 대부분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8월 9일 삼성중공업이, 14일 현대중공업, 23일 현대미포조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실적 발표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4%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릴십 등 고부가 해양 플랜트 수주 비중이 높아서 저가 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990억 원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매출액은 13조를 넘어서 가장 뛰어나지만 영업이익은 2,710억 원 정도로 1분기보다는 2% 정도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에 조선사 중에 가장 많은 수주 물량을 기록했지만 상선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예상 영업이익 1,11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예상 영업이익이 9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0.6% 정도 흑자 전환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G투자증권의 최광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 1분기에 이어 여전히 실적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나마 조금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1분기랑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조선 실적이 작년에 주로 계속 깨져갔는데 작년이 아까 얘기하신 2010년, 11년 수주한 저가 물량이 막 늘어나는 시기였고요. 지금 2분기에는 1분기 대비로 1분기 이미 다 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가 물량이 더 들어오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준 그대로 영업이익률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으로 지나갈 것 같고요. 다만 삼성중공업이 절대적으로 현대나 대우조선해양보다 높은 게 드릴십 건조를 가장 먼저 해왔기 때문에 드릴십에서 꾸준한 그 수익 기여를 해주고 있고 또 생산설비 쪽에서도 문제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 그리고 현대대우미포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조선 사업부들이 많은데
이제 연결로 잡히는 오일뱅크가 2분기 정유 쪽에 뭐 유가 하락, 도입가 올라가고 시장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줄어가지고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같은 사업부에서 약간 손실 처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정도만 2분기에 약간 실망을 주는 실적이고요. 나머지는 뭐 1분기와 비슷할 거다라고 봤던 수준을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과연 바닥을 형성했느냐일 텐데요. 하반기에 조선주들의 긍정적인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 실적을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이 실적이 이미 뭐 2009년, 10년 수주가 안 좋을 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물론 실적이 너무 안 좋으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상반기에 이미 수주를 상당히 잘했어요. 이제 생산 설비 중심으로 또 상선도 돌아서면서 일반 선박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상반기 아주 좋았는데 하반기도 계속 유지될 거냐가 문제인데 선박, 상선들이 나오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나올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형사들한테 주력 선종인 LNG 드릴십이 상반기는 좀 조용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미 나오고 있고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생산 설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수주 플로우는 여전히 강하게 꽤 괜찮게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켜보는 투자 포인트 중에서 수주라는 측면에서는 드릴십 LNG 나와주고 상승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량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요? 예, 뭐 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만 얘기를 드리면요, 뭐 이제 삼성대우는 130억 달러, 그러니까 매출만큼 하겠다라는 목표였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백록이 좀 짧아졌었기 때문에 거의 138억 달러,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뭐 상반기까지 지금까지 100억 달러를 해서 목표 73% 달성했고요. 삼성도 100억 달러나 해서 77%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더 작았는데 75억 달러였는데 58%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초과해서 가고 있고, 현대미포도 32억 달러 목표에 25억 달러, 78% 달성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는 당연히 달성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넘어서서 목표를 크게 넘어서서 초과 수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만큼의 목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올해는 조선사들이 수주 잔량이 증가하는 해가 되고요. 수주 잔량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미래에 작업할 일감들을 더 늘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 드릴 뭐 성과 인상에 있어서도 좀 더 협상력이 조선사 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수주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주목되는 것이 새로 만든 배 가격 신조선가 인상입니다. 하반기의 실적 영향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예, 올해 상반기 정도의 수주의 양이었으면요, 이게 2010년, 11년에는 주가가 엄청 올라야 되는 이벤트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게 계속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가 수주 불문하고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저가 수주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상선들은 저가 수주였고요. 근데 이제 성과가 올라가는 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자 트리거가 될 텐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수주를 워낙 많이 해서 백록이 2년 정도까지 다시 늘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저가 수주를 지향을 하고 다시 성과를 움직이겠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은 수주와 계약을 하려고 했던 선박을 너무 낮은 성과다라고 하면서 수주를 사양을 했고요. 현대중공업 영업팀도 공식적으로 인터뷰에서 하반기 성과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려 부르고 있고 선주들은 이걸 따라갈 건지 아니면은 좀 기다릴 건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올해 연초 시작할 때보다는 조선사들 쪽으로 좀 줄이 당겨온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백록이 반등할 때 역사적으로 성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기 때문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수주 잔량이 늘어났고 우리가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고 싶은 선사들 중심으로 양은 좀 상반기보다 적겠지만 신조성과 올려가면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신조성과가 이제 드디어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주 가운데서 탑픽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와 함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0년, 11년 그런 불황을 지났지만 삼성이 수주를 가장 잘해서 가장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잔고에서도 뭐 드릴십 LNG 잘하는 생산설비 같은 그 우량의 잔고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재사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도 드릴십과 같이 아주 양도 많고 수익성이 괜찮은 FLNG라고 하는 선종이 떠오르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화될 FLNG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경쟁사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에서 삼성중공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선호주고요. 차선호주로는 현대중공업을 꼽는데 하반기 성과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가장 대장주이고 상선의 비중이 많은 현대중공업이 그냥 베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 55,000원이고요. 현대중공업 37만원입니다. 아주 높아 보이지만 우리는 시클리클이고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2015년, 16년 실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높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봐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목표가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투자증권의 최광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고요. 오늘은 조선주 점검해드렸습니다. 내일은 2분기 어닝시즌 다시 한번 주도주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자동차주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시각경제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르는 종목은요, 아비노로직스, 포스코 ICT, 그리고 경원산업이 눈에 띕니다. 아비노로직스는 전일 이미 비천연 아미노산인 디세린 대량 생산 때문에 상한가에 갔었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오늘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설치 의무화, 정책 기대감 때문에 급등인데 이렇게 되면 10,000원으로 가는 코스 진입한 것 같습니다. 경원산업은요, 3D 스마트폰 단일 공급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한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마감까지 가격 장폭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이번엔 다운주로 가보겠습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 엮였던 그런 종목이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삼화전기는 견주한데 전자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신고가를 냈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뉴스에 팔자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대성산업은요, 유중 신주 상장 물량 부담, 그러니까 물량이 대량 쏟아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동양시멘트는 최근에 동양 매직, 매각 기대감 때문에 그룹주로 엮여 같이 한번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자회사 동양 타일에다가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업특징주 대응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으로 가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미노로직스부터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네, 아미노로직스가 지금 비천연 아미노산 디세린 대량 생산 들어갔다는 소식에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우선 전날 1,000억 원 규모의 한중협력펀드 지금 조성에 나섰던 M벤처투자랑 인가공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파괴를 통해서 비천연 아미노산들 회계 시장에 선보이게 되면서 회계 시장의 판도가 변경되지 않을까,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미노로직스의 IT 주력 사업 모델이었던 이제 DVR용 영상 처리 칩이 동안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매출이 급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년 연속 적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이제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 3,000원 돌파한다라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장기 보유보다는 오히려 트레이딩 전략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 기대감에 ESS 주들이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포스코 ICT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ESS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사용 효율화 가장 진보되어 있는 수단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 특히 포스코 ICT의 수혜 또한 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ICT
올해 실적 보시면은 뭐 2, 4분기 지금 매출액이 2,900억 원, 영업이익 141억 원, 영업이익 200억 달성까지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시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 유입돼 왔던 모습이고 유입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1만 원 선 돌파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51주 신고가 경신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접근하실 때는 뭐 9,300원 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경험산업인데요. 경험산업이 지금 3G 스마트폰 단일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에 급등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험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05년 이후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12% 상위해온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전문 업체인데요. 전일 조회 공시 통해 가지고 이제 신규 추진 중인 3G 스마트폰 단일 공급을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급등락 반복하고 변동성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박스권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하단인 2,000원 선에서는 2,000원 초반에서는 매수 분할 매수, 그리고 상단인 2,000원 후반에서는 분할 매도로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오늘 하나의 특징주를 더 좀 살펴주셨으면 부탁드리는데, 다날 참 많이 빠졌던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 다날이 지금 중국 복권 서비스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뭐 상한가 들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다날이 계약한 회사가 중국의 첫 민간 온라인 복권 서비스 업체인데다가 이제 다날이 중국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춰가지고 약간 통합 결제 시스템을 선보여가지고 뭐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급락 시점이었던 뭐 201선, 12,000원 선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사는 거는 좀 많이 늦었을까요? 네, 오늘 뭐 우선은 상한가 깨진다고 하면은 네. 뭐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상한가 깨진다고 하면은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00원 아래까지는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12,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드립니다. 네, 다날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12,000원 정도까지 더 쥐고 가보자. 다날 추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음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 지점으로 가보죠.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삼화전자 스마트 그리드 테마 중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급락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삼화전자 그동안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 이 삼화 콘덴서 그룹이 전반적으로 급등했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현대차가 무선 충전기를 탑재한 신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급락하는 이유는 삼화전자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재 5% 하락한 2,985원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과 함께 추가 상승 시에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 급등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여기서 그 시장에서 주가 급등에 따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향후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이 거래일 동안 2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1회 안에 매매가 정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 거래 정지 우려가 존재하므로 단기에는 눌림목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신규 매수 접근을 원하신다면은 전일 양봉을 절반 수준 정도 메꾸는 시점, 즉 5일선이 걸쳐져 있는 2,800원 이탈 시에는 분할 매수를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운 종목 대성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산업 오늘 14.6% 하락하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했던 대규모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대거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 우려감으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74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일 9천만 주 정도 9,000주 정도 거래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보증권, 키움증권,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성산업은 최근 사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526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증자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약 752만 주 정도로 전 발행 주식 수의 약 1.25배 정도 규모인데요. 현재 확정 발행가가 7,000원으로 지금 확정 발행가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물량 부담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물량 출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매수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되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 동양시멘트 말씀드립니다. 동양시멘트는 자회사에 400억 규모의 담보 제공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3.8% 정도 낙폭을 확대했다가 현재는 1.8% 정도로 그 낙폭을 좀 줄이는 상황인데요. 동양시멘트가 자회사인 동양파일에 400억 규모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은 흥국자산운용으로부터 빌리는 400억 원에 대해서 동양파일 지분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동양그룹은 올해 재무구조 좀 개선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 확인이 좀 돌아서는지, 그러니까 실적이 돌아서는 국면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 보이고요. 2012년 전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6,300억이지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669억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 상태가 올해도 좀 소폭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매출 상승과 원가율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부터 실적이 적자폭이 줄어드는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보다는 지금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 가운데는 삼화전자를 가격대 좀 잘 보고 진입할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강보경 대리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열린 것 같습니다.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보합세로 지금 출발해서 한 2050선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전일 2분기 GDP 예상치 부합하게 발표해놓고 2% 가까이 오르는 것 같다가 한 1%대 정도만 반등에 그쳤더라고요. 오늘 약간은 눌리면서 출발하는데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낸 이후에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일 시장에서 1%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던 만큼 21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2100선에서의 눌림목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2분기 100대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왔었는데요. 최근 중국 100대 도시의 지가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HSBC에서는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 7.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증권에서는 2014년도 GDP 성장률을 6.9%로 전망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경제 GDP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지만 지금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 GDP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2100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의 중국 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자체가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868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535포인트에 535에 좀 안착을 한 흐름이네요. 자, 어제 나왔던 미국 지표들 그래도 꾸준하게 양호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에서 얼마나 이제 좋은 모습으로 또 시장에 좋은 지표들을 내놓을지가 상당히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조금 쇼 커버링 물량들 확실하게 좀 들어오는 게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일단 뭐 외인들과 기관이 코스피 쪽으로는 매도세가 소폭 나오고 주고 있지만서도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동시순 매수가 잡히긴 합니다. 기관 쪽에서 소량이나마 5억 정도가 잡히긴 하는데, 꾸준하게 상승폭을 이끌지에 대한 여부, 확실하게 그래도 그렇게 빠졌던 주가 흐름 다시 535포인트까지 올려놨습니다. 좀 더 빠르게. 자,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시티그룹의 은행들의 실적, 시티은행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조금 긍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IT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거든요. 그래서 IT 관련주들의 영업이익들이 조금 상향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LG 그룹주나 삼성 관련주들이나 SK 하이닉스 요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4종목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한 종목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있고요. 실리콘웍스, 국보디자인, 한일 이화를 현재 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4.02% 도달해서 목표가 달성, 목표가 3%였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소폭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국보디자인이 소폭 수익 중이고요. 한일이아도 소폭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꾸준하게 좀 보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 오늘 좀 조선주들이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자, 현대중공업 오늘 19만 4천원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반등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마찬가지 조선주들 꾸준하게 반등 키워가는 모습 잘 아시다시피 수주가 너무나도 좋았죠.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조선주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 추천을 받고서 현대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전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20만원 구간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4월달부터 해서요, 6월 초까지 한 2달 반 정도를 계속 이 가격대에 머물러줬는데, 그럼 1차적으로 가장 나는 팔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기는 구간 자체가 20만원 정도가 되겠죠. 안정적인 상승 구간, 좀 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한 3% 정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뜨니까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쫙쫙 올라갑니다. 항상 두 개 같이 올라가거든요. 2차 전지가 가면은 태양광이 따라가고요. 태양광이 가면은 2차 전지가 또 따라갑니다. 그런 흐름이 나왔듯이 이번에 조선주가 또 올라가면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대한 여부, 그런 부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지금 확실하게 약간 어느 정도 조금 혼자 놀긴 하지만서도 확실하게 유럽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 그러면 조선주가 올라간다면요, 저는 화학주도 조금은 같이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좀 매출 증가 부분이 같이 지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 꼭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둘 종목 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종목은요, 신진 S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정말 2분기 실적이 환상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3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상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캠트로닉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가 지금 최근의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오늘도 4%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18,000원 저점부터 해가지고
20% 이상의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실적 모멘텀이 너무나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 상황부터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얼마나 좋은 수급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나? 자, 수급 상황 보면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4일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여타 다른 경쟁업체인 GD 같은 경우 대비해서 수급 상황이 좀 더 양호하다,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판단하건대 이 경쟁업체에 있는 GD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캠트로닉스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반등. 그렇다면은 좀 더 반등을 준다면은 이 종목은 3%는 당연한 거고, 그래도 그 다음에 박스권 내에 해당했던 부분인 한 26,000원 정도까지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좀 더 크게 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신진 SM입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도 반등을 줍니다. 크게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굉장히 두드러질 겁니다. 2분기 때 역시나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신고가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1차적인 박스권 라인 자체 5월부터 6월까지 보여준 13,500원 라인 구간을 잘 지지해주고 한번 레벨업을 했고요. 15,000원 라인까지 지금 올라섰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이유는요, 실적이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잘 보지 않던 기관들이 매수가, 팔았던 기관들 매수가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굉장히 양호한 종목들, 확실하게 요 신진 SM 그 중에 하나고요. 캠트로닉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리냐면요. 자, 오늘은 제가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고요? 아닙니다. 캠트로닉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3만원도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목표가는 3%입니다. 현재가 지금 22,900원입니다. 자, 22,900원에서 매수를 하도록 할게요. 22,900원까지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3% 잡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볼 경우에는요, 1차적으로는 제가 3% 잡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26,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좀 더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보실 분들은 3만원까지 가져가십시오. 좀 더, 죄송합니다. 크게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캠트로닉스를 말씀드려봤고요. 3% 목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텐스타 김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다우와 S&P 500 지수가 4월 연속 신기록을 이어나갔다고 하지만 코스피까지는 훈풍이 불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시장 안드렐리는 여기까지일까요? 오늘 태양광주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지만 코스피는 1860선대 후반 70선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조금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